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신축년 새해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이 코로나로 인한 바깥 활동의 제약은 여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불안감도 여전한 것 같은데, 자, 이럴 때일수록 소가 상징하는 그 의미, 묵묵하게 제 자리를 지키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JIBS가 마련한 특집 토크 콘서트 제주의 미래 청년,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일자리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변하는 일자리에 우리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민석 학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민석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왜 소프트웨어를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미래가 좋아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익숙한 그림일 텐데요. 저기 이제 지구하고 우주 있고 저 사이에 파란 선이 보이시죠? 저 파란 선이 이제 공기층인데 사람이 이제 공기로 숨을 쉬다가 지금은 공기 반, 소프트웨어 반 이렇게 숨을 쉰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 이제 인문학이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그 전통적인 어떤 가치를 정하는 훌륭한 지식들이 있었는데 그 지식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를 정하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 그 가치를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현실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불쑥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이 대표하는 기술인데요. 이전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사람의 몸, 손과 발을 대체하는 혁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차 산업혁명은 사람 그 자체, 사람이 생각하는 거, 사람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인공지능 기술이 대체한다는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1, 2, 3차 산업혁명이랑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큰 기차역입니다. 기차역에서 여러분들은 기차를 기다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기차역에 기차를 기다린다고 기차를 막 생각하면서 기차역에 계시다 그러면은 기차역에 보이는 광고는 다 기차 광고여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기차역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멀리 가서 누군가를 만날 것, 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것, 멋진 거 구경하고 사진 찍고 하는 거를 하십니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기차역에는 항상 맛있는 광고, 먹는 거 광고, 관광지 광고, 그다음에 또 휴대폰 광고,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차역에 기차 광고가 아니라 그런 먹을 거 광고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조금 인사이트가 풍부한 사람들이 알아냈었어요. 그래서 기차역에는 그런 광고가 항상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이 기차역에서 뭘 검색하는지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정말로 원하고 정말로 하고 싶고 정말로 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전에 사람들이 풍부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했었던 일들을 데이터를 분석해서 할 수 있게 된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인공지능의 일하고 사람의 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은 사람이 인공지능의 일을 돕거나 사람이 인공지능을 도와요. 이게 이제 요즘 보면은 번역하는 일이 그래요. 초벌 번역은 기계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그 번역을 조금 더 사람이 번역한 것처럼 바꾸는 일을 하겠죠. 또 AI가 사람의 일을 도와요. 그러니까 콜센터나 이런 데 보면은 인공지능이 같이 듣고 있다가
정보를 주면은 그거를 사람들이 더 잘 활용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AI가 사람의 일을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야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의 예측을 도와주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인공지능이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AI가 사람이 하는 일의 일부를 대체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AI가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확장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발표된 건데요. 오픈 AI라는 회사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줬는데 아주 놀라운 게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를 그려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저런 그림을 쭉 보여줍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명령을 주면은 그 명령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데 이전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했던 일들의 일부를 해주는 거예요. 저기 그림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도와주는 데는 많은 걸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의 역량을 확장시켜주는 일들을 인공지능이 차근하게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놀랍죠. 이제 저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벌어지겠죠. 사람들이 예전에는 인공지능을 컴퓨터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IT 분야의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인공지능이 전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일자리 수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IT 분야는 물론 이제 기술자, 개발자가 필요하니까 많이 늘어나겠지만 인공지능이 필요한 모든 분야가 많아지면서 IT 분야가 아닌 일반 분야에도 인공지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반 분야라는 게 저기 보면은 산업의 전 분야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마케팅, 영업, 제조, 또 뭐 품질 관리, 기타 등등 모든 일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고 그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머신러닝을 이해하는 개발자, 또 머신러닝을 이해하는 일반 사무원, 일반 행정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머신러닝이 특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를 모아서 정말로 이 사람이 원하는지, 내면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로 잘 정책을 마련하고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에서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전체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은 뭘 할 수 있냐? 이런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사막에 낙타가 보이시죠? 잘 보시면은 까만 게 낙타가 아니라 그 밑에 하얀 게 낙타입니다. 보이세요? 예, 이제 보이시죠? 하얀 게 낙타이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뭘 그려야 될지,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될지,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지, 그 뭘이라는 거를 결정하는 거하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하고 뭔가를 할 때 질문을 제대로 하는 거를 아직 사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뭘 그려줘라고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에 맞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하는 과정 또 그 질문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로 구현되는 과정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이 할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인공지능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일자리가 아까 이제 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AI가 사람의 일을 돕거나 AI가 사람 일을 확장하거나 하기 때문에 AI는 또 그 AI를 구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또 AI의 주변에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내가 AI 연구를 하든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든 아니면은 창업을 하든 아니면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사람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해해야 되고 AI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를 도와줄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AI나 소프트웨어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줄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AI나 소프트웨어를 다들 배워야 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하신다면은 또는 취업이라는 거는 이제 이미 있는 일자리에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창업을 하시더라도 비슷한 질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 꿈이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 꿈은 내가 결국 하고 싶은 것 그게 이제 나한테만 집중될 수도 있고 나와 사회
또 국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상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꿈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명사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사형으로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명사형 꿈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약간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변하고 또 그 변한 와중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도 계속 바뀌어가고요. 그래서 꿈이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가져야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동사형으로 해야지 내가 처음부터 그 꿈을 이루면서 갈 수 있잖아요. 명사형이면 그 명사형 직업 거기 달성될 때까지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데 동사형으로 하면은 계속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꿈을 이뤄가면서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그 꿈을 위해 지금까지 뭘 어떻게 배웠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술이 너무나 빨리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 기술은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인공지능은 특히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거죠.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지금 훅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는 사람인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빨리 배우는 사람을 뽑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왔던 많은 일들 그 과정에서 뭘 배웠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사실 취업 준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우리 회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회사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당신이 있으면은 뭐가 좋아지는지에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떻게 커리어를 가져갈까인데 실제 그 커리어에 나만 있고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 회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또 그 회사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잘 알면은 그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비추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배워나가야 될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역량이라는 것,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거는 저런 그래프로 올라가게 돼요. 바닥에 있는 점들 있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를 하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진도를 나가고 시험을 보고 어떤 성적을 받고 졸업장을 받고 했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게 됐어. 이게 이제 역량인데 성적은 받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죠. 그게 왜냐하면은 남이 준 문제를 계속 풀면서 성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가 뭔가를 만들면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이런 굴곡을 거쳐가면서 역량을 쌓아가는 게 보통 성공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쉬운 일들을 해보는 거죠. 쉬운 일을 성공했다가 조금 더 어려운 걸 하려면 실패도 하죠. 그래서 성공 실패를 경험하면서 어떤 단계에 이르게 돼요. 그 단계에 이뤄서 내가 정말로 이 길로 갈 것인지 내 커리어를 이렇게 갈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사실 어려운 일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성취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큰 실패가 있죠. 그리고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중간 단계는 엉덩이 무게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멘토링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은 현장이라는 데 나가게 되거든요. 그 현장이라는 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 협력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들이랑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를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에베레스트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엔 뒷동산을 가봐야 되죠. 그게 맨 밑단계입니다. 뒷동산에 올라간 다음에 등산이라는 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안 맞으면은 거기서 에베레스트는 내 꿈이 아닌가 봐. 그리고 이제 포기를 하면 되고 다른 거를 찾으면 되죠. 나한테 더 재밌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러고 나서 정말로 에베레스트에 가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거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가 봐야 되고 암벽 등반도 해봐야 되고 얼음산도 가봐야 되고 하는 그런 길들은 혼자서 하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힘들 때 버티고 끝까지 가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큰 고를 넘어서 성취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로 에베레스트에 가겠다고 결심을 해서 어떤 단계에 이르르면은 혼자서 못 가죠. 내 짐을 나눠서 들어줄 사람도 필요하고, 밑에서 내가 잘 올라가나 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공유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어떤 역량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이 성취를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남들이 준 시험 문제를 풀고 가는 거는 성적은 받을 수 있고 자격증을 얻을 수 있고 졸업장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내 역량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